LG전자 스마트폰 공식적으로 접었죠. 규모가 얼마나 되냐? 무려 1조 3천억이래요. 뭐야, LG 은근히 많이 팔았네. 자, 그럼 빈집 털러 와야겠죠. 과연 어떤 기업이 이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LG전자가 지난 7월 31일부로 스마트폰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죠. 이제 LG 베스트샵에서는 아이폰을 팔고요. 왜냐?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국 시장 파이는 똑같은데 경쟁자가 줄었으니 여기에 도전하는 기업들 당연히 있죠. 삼성이 71%, 애플이 17%, LG가 11%인데 이 11%를 노린다는 거죠. 아니, 애플이랑 LG랑 비슷한데 왜 주위에 LG 쓰는 사람이 없... 자, 첫 번째로 구글입니다. 구글? 그거 안드로이드 아니야? 물론 그 구글 맞고요. 안드로이드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도 만들고 있어요. 지난 2016년부터 픽셀이라는 이름의 핸드폰 계속 내놓고 있고요. 구글 픽셀 초기에는 구글 드라이브 사진 무제한 용량도 주고 카메라 화질도 되게 좋아서 인기가 꽤 있었는데 한 픽셀 4, 5쯤부터는 매니아만 사는 핸드폰으로 전락해버렸죠. 하드웨어 이슈도 좀 있고 이제 카메라도 다른 회사들이 워낙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메리트가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근거로 이 픽셀을 한국에 출시한다고 하냐? 구글이 채용을 하는데 픽셀 모바일 와이어리스 팀에서 한국 인력을 구인해요. 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 이동통신사 서비스, eSIM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시기도 딱 맞아떨어지니까 픽셀을 국내 정발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물론 내용만으로 볼 때 뭐 5G나 이런 통신 관련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구글페이를 한국에서 확장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구글 스마트폰이 한국에 출시하는 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넥서스라고 있었거든요. 넥서스 1부터 6까지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일단 시리즈별로 제조사가 다 달라요. 첫 제품인 넥서스 1은 HTC에서 제작을 했고요. 넥서스 4는 LG전자에서, 넥서스 5도 LG전자에서 제작을 했고 넥서스 6는 모토로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넥서스 타이틀만 갖고 실제 제조는 다른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구글이 왜 넥서스를 내놨냐? 이제 넥서스는 일종의 레퍼런스 핸드폰이었어요. 레퍼런스가 뭐예요? 표준, 요런 거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게 이런 게 우리가 지향하는 안드로이드 기기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LG, HTC 뭐 어떤 회사가 만들든 무조건 순정 안드로이드가 들어갔죠. 삼성도 2010년에 넥서스 S 만들었었고요. 이게 삼성이랑 LG에서 만든 거는 국내 출시를 다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역시 LG 기술력 좋다,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가 놀랍게도 있었어요. 이때쯤이 LG 스마트폰 전성기였던 이제 G2 나오고 했던 시기라서 평가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넥서스 5를 되게 좋아했어요. 뒷면 디자인이랑 재질이 마음에 너무 들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자, 다시 픽셀로 돌아와서 픽셀 6는 이미 디자인까지는 공개가 됐고요. 이미지를 보면 뭐 알록달록 색상도 다양하고 카메라 배치도 좀 특이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디자인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성능은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픽셀 4까지는 최상위급 AP를 썼는데 5에서는 스냅 765로 중급형으로 바뀌었거든요. 픽셀 6에서는 삼성이랑 협업해서 구글 텐서라는 자체 AP를 탑재한다는데 중급형 AP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이게 픽셀로는 첫 진출인데 중급형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픽셀 5가 스냅 765G에 8GB 램이었는데 699달러였거든요. 픽셀 6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제 80만원이라서 첫 제품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구글은 픽셀밖에 없지만요. 자, 다음은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 하면 이거죠. Hello, Moto. 사실 모토로라가 통신 장비 근본 기업이에요. 세계 최초로 워키토키, 무전기를 만들었고요.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핸드폰도 모토로라죠. 초기 폴더폰, 폴더블 아닙니다. 피처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꽤 높았고 되게 초기에서부터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헬로모토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모토로라 레이저 시리즈 요거 한때 잘 나갔었고요. 2019년 말에는 이 시리즈를 본따서 레이저 폴더블 폰을 내놓기도 했죠.
그런데 회사 상태가 썩 좋진 않아서 이제 2011년에 모바일이랑 통신 설비 분야로 분사를 했고 모바일 쪽은 구글에 팔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모바일 시장은 철수를 했죠. 그래서 아마 한국의 스마트폰으로 모토로라는 없을 거예요. 2014년에는 구글로부터 레노버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모바일은 사실상 중국 기업이 됐습니다. 사실 구글이나 레노버 인수 이후에도 스마트폰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근데 반응이 좋진 않아요. 미국 모바일 시장에서 3에서 4%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미국에서 30%면 높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LG는 북미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철수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쨌든 본진에서도 많이 죽었는데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 기업이니까요. 모토로라는 정말 출시가 가까운 게 한국에서 전파 인증을 하나 받았어요. 한국에서 무선 통신을 하는 기기면 전파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뭐 실무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제품 출시 거의 직전에 하거든요. 이게 모델명이 뜨는데 유치를 내면 좀 그렇잖아요. 모델명으로 봤을 때 5G 보급형 스마트폰인 모토 G50 5G로 보이고요. 미디어텍 디멘시티 700에 4GB 램, HD 플러스 해상도의 90Hz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250유로, 한국 돈 34만원 정도 하거든요. 보급형 5G 시장을 노리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한 번쯤은 볼만하죠. 심지어 한국 레노버에서 모토로라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정을 획득한 건 사실이라고 얘기도 했고요. 뉴스를 좀 보니까 전문 총판이랑 컨택을 해서 알뜰폰과 연계하거나 오픈마켓에서 자급제 위주로 팔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모토로라 브랜드 이미지만큼은 이제 미국이 고급, 근본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레노버 계열사라서 과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HTC입니다. 대만 회사죠.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고 약간 상승세를 탔을 때 은근히 팔렸던 회사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가격이 저렴했고요. 최저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또 특징이 하단키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보기, 홈, 뒤로 가기 이렇게 3개잖아요. 근데 HTC는 4개였어요. 이 디자이어 HD 요거 갖고 싶었던 거 기억나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2010년이면 뭐 갤럭시 S, 좀 있으면 S2 나오고 뭐 LG 옵티머스 나오고 이런 식이라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에 많이 밀렸고요. 사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몇 개 내긴 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오히려 HTC 바이브 아시죠? VR 기기로 더 유명해져 버려서 스마트폰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현재 HTC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영업과 사업 개발을 담당할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하고요. 제가 HTC 핸드폰 중에서 나올 만한 게 있나 하고 좀 살펴봤는데 2021년 통틀어서 나온 기기가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만약 중저가 5G를 타겟팅한다면 HTC 디자이어 21 프로 5G가 될 텐데 48만원에 스냅 690G 8GB 램 풀 HD 플러스의 90Hz 주사율이거든요. 아마 이 정도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샤오미인데요. 샤오미는 이미 기기 몇 개를 출시했죠. 이게 국내 총판을 끼고 알뜰폰이나 자급제로만 팔다 보니까 약간 샤오미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는데 전파 인증 같은 걸 보면 중국 본사에서 직접 해주긴 하더라고요. 샤오미가 예전에는 하나둘씩 이제 좀 던져봤었는데 이제는 제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홍미노트 9S 그리고 Mi10 라이트 5G 한국에 출시했죠. 8월 12일에는 홍미노트 10 5G를 34만 9천원에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5G 스마트폰이라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샤오미가 예전에 보조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이미지는 좋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폰 점유율 3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더 이상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품절도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샤오미 기기들이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에이수스인데요. 아니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젠폰부터 해서 게이밍 폰인 ROG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는 회사인데 지난 8월 23일 한 핸드폰을 한국에서 공식 출시를 했어요. 사실 성격이 약간 다른 게 ASUS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 AP를 만드는 퀄컴이죠. 거기서 판매를 해요. 퀄컴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데 뭐 기념 내지는 레퍼런스 개념으로 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매니아들을 위한 스마트폰이죠. 스냅 888에 16GB 메모리, 144Hz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무선 이어폰 하나 같이 껴줘서 167만원에 자급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야, 가격이 좀 세죠. 뭐 어쨌든 ASUS가 만든 건 맞지만 한국 시장 진출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의 LG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여러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인지도 자체는 높은 것 같아요. 뭐 구글, 모토로라, HTC는 모르겠고요. 과연 한국에서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서 다음에 구입할 스마트폰을 65%는 삼성, 20%는 애플을, 3%는 LG를 선택... 그래? 했고요. 중요한 LG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다음에 구매할 브랜드를 물어봤더니 54%는 삼성, 17%는 LG, 뭐야? 2%는 애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LG 매니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유리해지는 거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모토로라랑 HTC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